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 목이 안 쉬었죠? 네, 우리 성령의 나타남 집회, 네,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우리 모두 저희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옥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셨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가는지. 오늘은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먼저 집회를 합니다. 오늘 검수완박,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을 채택해서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의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성추행당 민주당에 맞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의도에서 1시에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 여의도로 1시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 지금 또 이 윤석열 사단에 제2의 조국이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호영, 여기는 지금 딸로 나와 있는데, 딸도 의대 편입을 했고 아들도 또 공립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자신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조국이든 윤석열 사단의 정호영이든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서 한 얘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호영 아들, 논문 공저자들 딸 의대 편입 구술평가, 경북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 확산. 자, 여러분, 이것을 왜 지금 민주당에서 걸고 넘어지느냐 하면, 조국이 딸이 지금 그 가짜 스펙을 가지고 의대 대학원, 그리고 또 대학까지 전부 다 고려대, 부산 어전 전부 다 입학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아들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성추행당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정호영이를. 근데 저는 정호영 스스로가 더 이상 논란을 확산시키지 마시고 그냥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다 까발려질 텐데 어떡할 건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지금의 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 29, 29살이네요.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전부 다 정호영 그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전부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줬습니다. 구술평가는 편입시험의 최종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 확인한 편입시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부학장 박태인 교수, 현 학장이네요. 3명이 평가위원회 한
평가위원회 고사실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정호영 씨 딸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줬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는 거죠. 다른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17점, 한 명으로부터 19점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수 한 명은 20점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박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입니다.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그 정호영 씨의 동문. 2012년 제26대 동창회 이윤문에 함께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그 2018년도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31살 편입시험에서 서류 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딸 정씨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다른 교수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들이 30일 편입시험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고 딸 정씨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다른 교수 2명은 여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다 경북대 의대에 편입에 다 합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박 교수 그러니까 정 후보자와 같은 동창회 임원으로서 A 교수도 딸 면접에서 30점 만점에 29점 아들 서류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는 겁니다. 아이 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적 5년 뒤 4급으로 아빠 병원서 진단서 받아.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직접 CT 확인 19학점 들으며 주 40시간 연구 논란. 그러니까 아버지 측에 한 건물에서 강의 연구실이 있어 서울대 다니던 딸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에서 계절학기 수강도 논란. 근데 뭐 보니까 딸이 서울대를 다녔다면 공부를 잘했네요. 공부를 잘했어. 조민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조민이는 전부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시켰지만 지금 이 정호영 씨 딸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의대에 편입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 실력은 있네요. 실력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민이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굉장히 독이 올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병원장이었던 시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30일에 병력 판정, 신체 검사 등급 이게 이제 변경 논란 등이 아마 민주당의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 성추행당은 이 정호영 씨 아들 딸에 대한 과거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요. 그 딸은 서울대를 다녔던 딸이기 때문에 의대 편입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실력이 있잖아요. 서울대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 5년 만에 신체 검사에서 2급에서 4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그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들이 19살이었어요. 2010년. 그래서 병력 판정 신체 검사에서 2급으로 그 2급으로 판정이 받았습니다. 마이크 좀 올리래요. 네, 하지만 2015년 11월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4급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또 신체 검사에 2급이었는데 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정 얘가 또 뭐 한마디 할 모양인데요. 고민정이가 당시 재검을 위한 병무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2019년 2월하고 2020년 12월까지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네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박원순 아들 가짜 신검 제 빨리 불러들여서 법정에 세워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 정 후보자 아들이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에 척추 질환을 받았다. 변역 판정 의사가 척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직접 찍어 확인했다. 정 후보자 딸이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계절 학기로 수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정호영 씨를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서울대 딸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016년 의대 편입을 위해 미리 이수해야 하는 화학 과목을 경북대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학점 교환 제도가 있어. 네. 올렸어. 네네 알았어요. 학점 교환 제도가 있어 타교 수강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해 10월 경북대 의대에 편입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좀 크게 키울게요. 정호연 이 복지부 장관의 아들 딸에 대한 자녀 관련 논란이 지금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이 당선자가 나가는 길목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들 문제입니다. 논란 2010년 현역 2급 판정
5년 뒤 재검소 사회복무요원 4급 판정. 그 다음에 해명입니다. 첫 신금 3년 뒤 척추질환 발생해 판정이 바뀐 것. 인사청문 준비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2015년 19학점 들으며 주 40시간 연구원 근무 병행. 강의실 연구실 한 건물이라 가능. 인사청문 준비단.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KCI 논문 2편 등재. 공저자 중 유일 학부생. 후보자 아들이 거의 혼자 작성한 논문. 논문 지도교수 주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서울대 재학대 경북대서 의대 편입. 필요 과목 계절학기 수강. 자, 이런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흠을 내기 위해서 총출동이 되어 있습니다. 총출동.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좀 번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물거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빠 찬스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를 위한 진정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선자가 뭐 일단 지명은 해서 발표는 하지만 속속들이는 잘 모르잖아요.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내막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저 성추행당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공세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정호영 씨가 스스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결단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뭡니까? 국민들에게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당이나 거의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윤석열이가 또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정호영의 여론이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뭐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드러난 거 아들 딸을 보면 솔직히 조국이의 사태와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스스로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면 더 망신당하니까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진정한 윤석열 당선자의 친구면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솔직히 장관이 뭐 대단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에나 뭐 이런 데 기울이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조국이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빨리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불가피하게 이 정호영 씨를 뽑아놨지만 속속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빨리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누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윤석열 당선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정권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 여론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호영 여론 심각하다. 국민의힘 인수위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들 병원 의혹도 나오고 6월 1일 선거에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결정 지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척추 질환을 통해서 공익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해에 이제 환자 이송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결정을 지어서 그 윤석열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사퇴하세요. 그게 가장 이 정부에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부담이 덜 됩니다. 정호영은 우파의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국이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조국이와 비슷합니다. 스스로 우기면 조국이에 사퇴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호영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스스로 자진사퇴.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인수위원회에서 강제로 사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각하다 국민 여론. 그래서 당 지도부들이 이 정 후보에 대한 우려를 인수위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 엄청난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수위라든가 아니면 저 당 국민의힘 당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씨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인수위에서 직접 전달 받았으니까
아마 빨리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인수해서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번져서 제2조국 사태가 되면 윤석열은 엄청난 또 데미지를 받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꼭 빨리 결정을 내려야 사태가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고요.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이 당선자를 위해서 빨리 시끄럽지 않게 내려오는 것이 좋다. 조국이가 윤석열이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좋은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거 뭐 악재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엄청난 데미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보니까 여러분 또 심각한 기사가 또 하나 있네요. 아니 왜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지금 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그 정부 조각 인선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치권 인사 공무원이 서로 근무해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정치권 인사에게는 선거 출마 때 공무원에게 승진 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공무원부터 먼저 배치. 당 보좌진 출신은 천천히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윤석열 당선자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당의 보좌관 출신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관이 없고 그저 자리에 탐내서 자기의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면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세우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같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정호영이가 만약에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이 코로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마 일을 할 텐데 아마 이게 지금 초장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까? 이 인사가 만사인데 이렇게 잘못 뽑아 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호영 씨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호영 씨의 기사가 또 하나가 잘못 나온 게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도 미국에서 골프하고 춤까지 췄다.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호영 씨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당선자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안 갑니다.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정호영 씨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그래야 윤석열 당선자에게 부담이 덜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이를 만년고사로 삼아야 됩니다. 조국이를 만년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청문회에서 망신 당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출발부터 걸림돌이 안 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근무하는 어대에 아들 딸이 다 편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빠 찬스가 아닌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빨리 물러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때 조국이 이 인간 때문에 5년 내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4.7 2019년 8월 15일 조국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2019년 8월 15일 광장으로 다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또 정호영 씨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없도록 윤석열 당선자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도 내로남불식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끼는 내로남불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청문회 통과 못해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상황이 좀 틀립니다. 만약에 정호영이를 그대로 한다면 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 정교조 민노총 5,000개 이상 심어놓은 박원순 시민단체 떨거지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의 먹거리가 지금 제공이 됐습니다. 자, 제2의 조국이 판박이가 되지 말고 버티다가 조국의 길을 가지 마시고 빨리 후보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조국 사퇴를 만년교사로 삼아라.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빨리 사퇴하고 대통령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도 스스로 사퇴해주는 것이 맞다. 이미 윤석열 당선자는 40년 지기 친구를 충분히 대우를 했어요. 장관의 임명까지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친구의 그 뭐 신뢰, 의리 이런 걸로 충분히 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호영 쪽에 책임이 있는 거지 전혀 윤석열 당선자는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고 아들, 딸이 연이어 아버지 병원의 원장이 있는 의대에 편입하면 아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정호영 씨가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인사검증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 장관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비겁해요. 이 소위 사회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너무나 비겁한 행동을 하고요. 거기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만큼 자식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헤쳐나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호영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언짢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도저히 그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되면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만큼 이 나라에 이제는 스스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정직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된다. 모든 것은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유 이렇게까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줄 스스로도 몰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겠죠. 심각한 정호영 여론 이제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뭐 슈퍼 채팅까지 쓰셨네. 아이고 너무 자 김동규님 안녕하세요. 박태규님, 김동규님, 아유 소니님 감사합니다. 신홍래님 감사합니다. 최은성님 감사합니다. 이종원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종원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미람님 감사. 김영홍님 감사.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국회로 오셔야 됩니다. 지하철 9호선 타고요 3번이나 6번 출구로 나오시면 국회 정문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손이모아님 감사요. 이션님 감사. 김영홍님 감사합니다. 이종은님 굿모닝입니다.
신뢰님 감사. 신뢰님, 이션님, 미람님 모두 감사합니다. 김송왕님 감사합니다. 정명희님 찡글찡글한 더블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아무리 훌륭한 엘리트라도 그가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뢰님 감사. 아이고 슈퍼채팅을 이렇게 수주셨네. 선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님, 손이모아님 사퇴하라. 맞습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고명화님,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각자 교회에서 근교에 사시는 분들 예배드리고 바로 광화문 시청 앞쪽으로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성준은 20년 넘게 못 들어오게 해놓고 지들은 병력비리 책임을 안 지면 안 되지요. 이남숙님 감사합니다. 재선님, 연화이님, 이남숙님, 김영옥님, 김동균님, 재선님, 앤디게 고벨화님. 네, 피해주지 말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정미자님 감사해요. 서민정님 감사. 재선님 감사. 아이고 주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아유 선영님 감사해요. 아이고 슈퍼채팅까지 써주시고 아침에 맨날 저희 방송을 지금 거의 뭐 한 7년 이상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푸른 하늘 H님 감사합니다. 수님, 미람님, 손이모아님, 아유 손이모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이님, 최은성님 감사. 모두 감사. 정명희님, 엔게디 고벨라님 감사. 김동윤님, 미람님, 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피곤해요. 네. 선영님, 손이모아님 감사. 야 오늘 또 이렇게 그냥 토요일인데도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제대로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문재인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북한은 우리의 주적. 이제 북한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계라고 해야 됩니다. 북계. 북계는 우리의 주적. 중국의 사드 보복은 완전히 부당하다. 사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왜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정 간섭하느냐. 중국이 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머니 중국의 청나라 중공, 청나라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국가, 자유공화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북계는 우리의 주적이다 규정을 하고 국방부 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삽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진영의 우파와 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와는 완전히 비교되죠. 대조가 되죠. 우리가 여러분
북괴가 우리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남한을 초토화 시켰는데 그게 북괴 주적 아닙니까? 주적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 군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왜 필요하고 대한민국 무기가 왜 필요하고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인간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정확하게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이 아니라 북괴. 북괴는 우리의 주적이다. 완전히 규정을 해서 저 국방부 백서에 다시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부당한 조치다. 너네들이 뭔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느냐. 여러분 저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하면서 거기서 죽치고 있는 놈들은 거의가 다 빨갱이 아니면 좌익 세력들이 침투해서 사드 배치를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쟤네들 전부 잡아다가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한 완전한 사드 배치 이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보란듯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장을 하고요.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아유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좀 망가져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하면 되지만 국가 안보는 무너지면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국가 안보는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는요 북한의 엄청난 도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지나친 대응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또 도발을 하고 핵미사일을 쏘면 선제 공격이 하나 그리고 강력한 사전 배치 강력하게 나가고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줘야 됩니다. 저기 어떤 조짐이 보이면 바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선제 공격 후 보고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 이것을 해나가야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란듯이 한미동맹을 더 돈독하게 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북한이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절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국가 안보의 최고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북한이 죽으면 죽었지 이 핵을 들고 있지. 저 사람들이 핵사찰을 받아들일 놈들이 아닙니다. 99.9%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윤석열 당선자는 비판했습니다. 대중 중국에 대해서 강경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완전히 부당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이 전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국이 대한민국 사드 배치를 왜 반대합니까? 자기가 뭔데 반대합니까? 중공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과 북한이 짜고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끌어가는 그 중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해나가다가 모든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그만큼 반대하면 솔직히 말해서 2019년 8월 15일을 시점으로 3년 동안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문재인 소나기에서 연방제로 갔습니다. 모든 수순을 밟아놓고 저 이재명이 같은 놈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대장동, 화천대유, 성추행 그 김부선 사건, 카드깡 사건, 그 두 부부 연놈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을 뛰어넘는 자를 후보로 세워놨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깡으로 밀어붙여서 되면, 부정투표를 해서 되면 대한민국 초토화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막은 세력이 누굽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제가 그것만 윤석열 당선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비판하며 대중 강경 기조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중국이 사드 보복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완전히 부당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부당한 행위는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한미동맹을 완전히 돈독하게 해서 북한이 저 사드 배치를 사드가 아니야, 핵미사일을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까지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핵미사일을 가지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 나라 본토까지 날아오는 ICBM을 그냥 참고 있는다. 이건 국제사회 질서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해서 한미동맹의 이 돈독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역할을 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한일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의 지배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벗어난 지가 언젠데요? 한일 관계, 외교 관계도 우리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한일 관계 취약성이 한미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윤미향, 저 도둑년이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위안부를 가지고 저 북한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지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100%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의 뭡니까 여러분, 위안부의 그 정의연대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거의 북한을 갔다 온 년도, 윤미향 2년도 북한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면면을 보면 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반대, 제주도 강정맘을 반대, 김일성
김정일 이들을 지지하고 조총련에 가서 돈을 기부금을 내고 온 년이 윤미향입니다. 이런 년을 믿으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샅샅이 파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문재인도 일본과의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 관계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었는데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이걸 파괴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도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지금 위안부들이 끝까지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거는 아무 의미가 이제는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철저하게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한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인수위원회에 이 위안부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일단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늦게 들어오신 분 일기방송님 연화이님 택함 받다. 그렇구나. 버퍼링 없는데 일기방송 네네네 연하이님 감사합니다. 김동희님 택함 받다. 손이님 모두 감사합니다. 정미자님 맞습니다. 마징가 제트 본부 맞습니다. 항상 기뻐 감사. 중공도 주적 맞습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소니모아님 모두 감사. 미람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JIN장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1시에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러분들과 집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